옷이 비쌀 것 같은데 이만큼. 네,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요. 네. 제가 이 중간에 뭐가 있으면 막 가려 있는 것 같아서 저를 덜 보여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보시라고 제가 치웠으니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손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옆방에도 세미나 하더라고요. 그 제가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저기 앉아 있는데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네, 그죠.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와, 되게 많이 모여 계시네요. 저도 험한길 리더님을 오늘 처음 봬요. 그래서, 예, 강호의 고수들이 많아요, 아메이가. 예, 그래서 또 한 분의 고수를 만나고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왔고요. 이렇게 또 이 좋은 날 초대해 주셔서, 예,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6월 1일, 의미 있는 날이죠.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거나 할 때 그 의미 있는 변곡점의 시간들을 좋아한대요. 1월 1일. 1월 1일부터 살 빼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매달 1일. 매주 월요일 이런 거 좋아한대요. 오늘 딱 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저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에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의미 한번 부여해보면 어떨까요? 그죠? 예, 오늘 제 소개는 그래서 조금만 우리 리더님한테 요렇게만 소개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 지금 왜 왔겠어요? 뭐 불러주시니까 왔죠. 왔는데 초창기 우리 험한길레님께서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어떤 트리플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한번 떠들어봐라 했는데 그 안에 또 뭔가 지혜가 있고 얻을 게 있어서 지금까지 아메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저한테 아메이를 알게 하셨고 또 그 아메이를 미리 일찍 하셨던 저보다 더 조금 더 빨리 하셨던 선배 리더님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가서 하나씩 얘기 드리겠지만 늘 감동이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해요. 제가 아메이라는 곳에 면접을 본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와서 너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자꾸 알아보라 그랬던 그 노력에 제가 알아보게 됐고 이런 거 같으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요. 제가. 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삶에도 그런 변곡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아마 그래서 아메 하시는 리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곳에 가서도 목청 높여서 외쳐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공짜로 받은 이게 삶의 행복이니까요. 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전마저고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한 사람의 얘기 속에 내 삶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지 않겠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죠? 예, 그냥 1시간 정도 뭐 드라마 한 편 본다? 뭐 드라마 배우 같이는 안 생겼는데요. 그래도 드라마 한 편 본다? 다큐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시작해 보도록, 뭐 벌써부터 박수를 치시고 그러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화면이? 지금 각자 다 보고 계신 거죠? 나만 안 보이는구나. 폰트가 깨졌네. 폰트 이쁜 폰트인데 글씨가 좀 양호하지 못하더라도 원래 저 폰트가 아니고 예쁘다 생각해보면 예뻐 보여요. 자, 저희 와이프고요.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내리시고 안 드신 분 나가셔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듣다가 더 나아지니까. 그래서 나아지기 싫은데 나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면 되고 더 나아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시면 돼요. 인간의 본능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았으면 좋겠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20-30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3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의 성적표는 어떠세요? 더 나아지셨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왜 늘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애써야 되죠?
어느 순간 20년, 30년을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의 삶은 내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진짜 행복하구나, 지금 현재가 누릴만 하구나라고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지 못하지? 뭐가 문제죠? 나라가 문제인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예요? 뭐죠? 이런 생각 우리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실 건데 이 아메이를 떠나서요. 네, 아메이를 떠나서 내 삶에 있어서 그런 고민, 그런 생각, 그런 질문 한 번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요.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요, 사실요. 부부간에도 앞으로 우리 10년 후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운대요. 예, 이래 버려가 되겠나 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둘이. 예, 두려운 거죠. 근데 냉정하게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러분들을 뭐 아메이를 하라 말 그거 어떻게 우리가 뭐 성인들인데 강요를 합니까? 예,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존의 아메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여러분이 암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강의 들어보시고, 책 한번 읽어 보시고 가졌던 고정관념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을 봤죠. 사람을 통해서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 굳어져 가지고, 암에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줬던 그분 지금 암에 하세요? 안 하실걸요? 저 25년째 하고 있어요, 암에. 20년씩 하시는 강호의 고수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왜 남아 계신 거죠? 분명히 다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아메이가 뭔지 그건 나중에 한번 진짜 알아보시고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분을 보고 전체로 확대 해석한 건 아닐까 한번 그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앞에서 설명해 주시대요. 그게 진짜 아메이예요. 예, 이런 아메이구나. 이게 아메이구나. 그럼 이 같은 아메이라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왕와 그게 아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무슨 스님은 잘못한 사람 없고 목사님은 잘못한 사람 없고 신부님은 잘못한 사람 없어요? 주식하다 망한 사람 주변 가면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주식. 그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돈 번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 없어져야 될 일이에요? 아니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일인데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 거죠. 자, 더 나은 삶을 사실 기회 준비되셨어요? 그럼 이제 제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자, 저는요, 아메이를 1999년 4월 29일 날 만났어요. 헉, 뭐야, 너 초등학교 때 만났어? 뭐, 지금 계산하고 계시죠? 나이가 그래 보여요, 제가? 제가 이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예,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이었고요. PC방 알바하던 때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를 들은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라는 데를 나갔거든요. 예, 경북대학교를 나왔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원래 제가 경찰대 시험을 쳤다가 1차 붙고 2차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도 못 먹고 커가지고 몸무게 미달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점수 맞춰서 간 데가 이제 경북대인데 그래도 국립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 싼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 전공도 희한한 거 듣도 보도 못한 조경학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이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저는 4년 동안 대학교 4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보낸 적이 없어요. 요때 당시에 새벽에 새벽 세차, 점심 때는 PC방, 밤에는 과외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우리 PC방 사장님이 안 거예요. 얘 되게 열심히 사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재모야 너 그래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대 이러시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귀를 쫑긋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사장님 벌써 100억대 부자셨어요. 예, 대구 수성구라고 아세요? 거기에 건물 높은 게 몇 개 있으신 분이에요. PC방은 그냥 저한테 그냥 떠맡기고요. 거의 잘 오시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부자들은 뭔가 딴 게 있나 싶어서 귀를 솔깃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너 아메 한번 알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게 있잖아요. 친구가 얘기했으면 뒤통수 때리면서 야, 그 다단계 아이가 이렇게 했을 건데 되게 웃긴 게 사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에? 아메예요? 안 해요.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당시 아메를 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저조차도 아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편견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도망 다녔어요.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석 달쯤 지나니까 본인도 이제 포기하려고, 얘는 안 되겠다. 못 알아듣는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 3권만 읽어봐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 안 할게 딱 그러셨어요. 그 말이 지금 저를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다단계라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책이 있다고? 물건 파는 것 같은 이런 거 한 관련된 책이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일이 어떻게 책이 있어? 이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없는 거 있다고 거짓말할 것 같았으면 우리 학교에 있다 안 그러고 서울대에 있다 그랬겠지. 내가 못 가보게. 근데 우리 학교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PC방이 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뽀로록 가면 5분이에요. 다음 날요. 희한하죠?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요, 학교를 가로질러 도서관에 간 거예요. 가서 1층 검색대에다가 아메이 한 칸 띄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딱 쳤는데 글쎄 안 나올 것 같은 책이요. 수백 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3층 경제경영학 코너에 있대요. 올라갔어요. 부동산 코너 지나서 주식 코너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겼는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2책장 빼곡히 꼽혀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서적을 보고 제가 제 의심의 반을 내려놓은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아메라고 써있는 책만 3권 뽑아가지고 집에 가서 1권 읽고 2권 읽기 전에, 2권 반 정도 읽고 다 읽기 전에 제가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왜 안 하지? 이걸 왜 사람들이 다단계라 부르지? 사람들 웃기다. 오해하는 건가 보다. 와, 그러면 이거 내가 이 오해가 풀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오해를 풀어주면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책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지금도 까먹지 않아요. 그 25년 전의 일을요. 정확하게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금이라 하면 몇 년도겠어요? 99년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거나 상품을 살 때 미디어 광고에 의존한대요. 그죠? TV 광고, 그 다음에 신문 광고, 잡지 광고. 근데 앞으로 5년, 10년 후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미디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할 거래요. 그걸 보고 판단할 거래요.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 거래요. 왜? 기업들이 더 이상 미디어 광고가 아니라 그런 개인들한테 돈을 줄 거니까. 그걸 처음 시작한 회사가 아메이래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트도 없을 때예요, 대구에.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된 거라고요. 제가 어디서 일했다 그랬어요? 네, 인터넷 최전선에서 일했잖아요, 제가. 인터넷, 그럴 수 있겠어. 이게 딱 된 거죠. 그 당시 인터넷 최전선 아니에요? 광통신이 깔려있는 PC방. 왜냐하면 그때 게임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었거든요. 그러면 상품 정보도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거 다 내 시장인 거야? 오케이. 그럼 하자가 아니라 알아보자, 한 달만. 그리고 있잖아요. 학교에 책이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읽었어요.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수업은 없나 싶어서 수업을 검색해봤더니 수업이 3개나 있어요. 왜? 현대사회와 소비자, 경영의 이해, 환경과 기업에서 다 아메이 가르치더라고요. 4학년 복학하고 제가 그 수업을 다 들었잖아요. 더 이상의 이제 의심은 없어, 저한테. 확신만 있지. 그렇게 아메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시작했으니까 불리할 것 같죠. 26살짜리가 뭐 했겠어? 이러죠, 지금. 근데 어릴 때 해서, 학생 때 해서 더 유리한 게 있었던 거예요. 공부하는 건 하니까. 확실히 공부하고 나니까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보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못 알아보면 흔들려요. 우리 엄마가 다리 몽댕이 부른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형이 이놈 새끼 대학 보내놨더니 희한한 거 한다 그러고 막 이랬을 때도 제가 안 흔들린 건 우리 형은 안 알아봤거든. 우리 엄마는 안 알아봤거든. 오해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알아봤잖아, 내가. 수업도 들었는데. 그죠?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거잖아. 왜 내가 흔들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반대하다가 99년 9월 달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제가 있었거든요. 꼬레. 예, 꼬레.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그게 지금의 와이프예요. 지금의 와이프 아니면 얘기 못 하죠, 이거. 그죠?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그때 정지용 사님한테 얘기를 딱 했는데, 저는 과 CC예요. 저는 93학번, 저희 와이프는 95학번. 얘기했더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닫았죠. 안 하고 나 혼자 했어요. 근데 막 전화 와요. 어디 미팅 가 있으면 내가 중요해? 아메이가 중요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메이가 중요해 했을 것 같죠? 아니, 큰일 나구로. 네가 중요해. 그러면서 중간에 나갔어요, 막. 그럼 막 나가신 분 있잖아요. 저 전화 받고 나가셨을 거야. 막 나가서, 네가 중요해 하면서 미팅 중간에 막 나가고. 어쨌든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소중하니까. 예, 제가 아메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미팅 있을 때 도저히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의 도움을 좀 받고자, 우리 와이프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강의 한번 들으면 알아들을 거다 싶어가지고 미팅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저희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님이 아메를 하셨거든요. 예,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셨어요. 예, 다이아몬드셨거든요. 근데 그분 강의 때 제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인데 교수님이 부업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쉽게 이해가 되잖아. 한 번 듣고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둘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 막 있잖아요. 한 석 달 만에 100명한테 얘기한 것 같아 막. 예, 그 100명이 누군지 알아요? 다 동기, 친구, 선배. 근데 파트너 하겠다는 사람이 10명이 생긴 거예요. 독담만에. 저 파트너가 3개월도 안 돼서 10명 정도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PB는 3%. 다 지가 생필품을 지가 쓰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야 누나한테 얘기해보자, 엄마한테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확산이 조금 된 건데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명단이 제일 많은 곳이,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기숙사야. 명단이 몰려 있어요. 내 명단 적은 사람들이 쫙. 내가 고향이 제가 대구가 아니거든요 원래. 촌이에요. 김천이라는 촌인데, 촌에서 유학 온 학생이니까 기숙사에 동기들이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숙사 가서 막 몰래 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해하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바꿔 쓰는 형편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해할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 하고 나니까 9%, 12%막 이렇게 올라가요. 수입도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올라가더라고. 너무 재밌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한 7개월쯤, 8개월쯤 하는 찰나에, 이때는 이제 SP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도전하는 그 해에, 그 달에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있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예요. 예. 왜겠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아이디가 손재모, 파트너, 정주영 돼 있잖아요. 같이 했는데 SP 되면 나만 인정받잖아. 억울해서 안 되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혼인신고 하지 않는데, 야, 이 결혼이라는 게 그게 일륜지 대사인데 이렇게 금방 결정 내릴 게 아닌데, 우리가. 예.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요. 플래티늄 되면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플래티늄 정도 되면 수입이 한 2,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되니까, 회사 다니는 월급 정도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2, 300만 원이면. 그래서 그때 되면 결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플래티늄 되면 꼭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하던 차였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 하면 10월 달에 결혼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SP를 도전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4월 달에 도전했는데 15일쯤 지나니까 놀라운 PB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SP 되려면 1000만 점이잖아요. 15일 됐는데 200만 PB인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PB예요. 예, 6%, 9%만 막 했으니까. 200만 피, 대박이다. 예, 되겠다. 남들은 200만 피면 중간에 나누기 2하면, 곱하기 2하면 4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30일 해봐야. 안 되겠다 하면 포기할 건데 저희는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혼인신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혼인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대요. 그 남자 입장에서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배우자가 생겼다는 게 느낌이 되게 그래요. 제가 저 때가 27살 때인데요. 27살 때 저는 뒤에 와이프가 생긴 거야. 129, 2853, 손재목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정주영 딱 붙어버린 거지. 무게감이 이 남자더라고요. 제가 모타리가 그래도 남자라는 걸 확인했어요. 딱 뒤에 배우자가 딱 붙으니까 이게 뭔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구나. 다른 마음으로 10일을 움직이게 되더라니까요. 그 10일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요. 4월달 1000만 마감하고 5월 1일 날 제가 SP가 되겠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렇게 SP가 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0만 점이 넘어가서 10월 1일 날 플래티늄 되고요. 플래티늄 인정식을 10월 7일 날 세미나를 랠리 때 인정식하고 10월 8일 날 결혼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우리 아메이를 하면 꿈꾸는 법을 배우잖아요. 저는 저 당시 아메이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꿈꾸는 법, 꿈이라는 게 이루어지기나 해? 꿈이라는 말은 그냥 아이들한테 어른이 너 커서 뭐 될래 묻는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른들이, 성인들이 꿈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물건 파는 법. 물건 파는 일이 아니니까 물건 파는 법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끌어오는 법 가르쳐요. 난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꿈꾸는 법, 그 꿈을 이루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우리 어릴 때 배우지 못했던 걸 성인이 돼서 가르쳐 주는 곳이구나. 저는 그래서 여기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제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플래티늄이 되고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졸업을 결혼하고 했거든요. 아니, 결혼하고. 제가 다 4학년 2학기 때 결혼했어요, 저. 남들이 보면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아요. 4학기 때 결혼했다고. 지지리도 가난한데. 예. 그 4월 달에 결혼하고요. 결혼식 하기 전에 청첩장을 교수님들한테 돌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쯤 학점을 다 A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부주 방식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놀라운 성적으로 대학 졸업을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결혼을 하셔서 청첩장을 딱 주시면 교수님들 알아서 할 겁니다. 저렇게 제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결혼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메이사 복제 사업이죠. 시스템 사업이라 가지고 따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후배, 제 선배들이 저처럼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하고 플래티늄 되고 결혼한 네조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네조가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제가 뭐가 돼요, 핀이? 네조가 PT, 예,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제가 2001년 8월 달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저 때가 28살이에요. 예, 어리죠?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저 때 저렇게 2001년 8월 달에 에메랄드가 가난하고는 완전히 이별하는요. 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저랑 저희 와이프는 취직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아메리를 했잖아요. 졸업할 때 취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선택을 그러니까 안 하는 선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공 같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월요일 날 혹시 출근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죠. 자영업 샷다운 안 올린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다 올리실 거고 다 출근하실 거예요. 왜?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저 28살에 진 거예요. 저는 28살부터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취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저한테 주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아메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누구에게나 그 선택권을 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월요일 날 잠 오는 눈을 비벼가면서 출근하고요. 잠 오는 눈을 비벼가면서 샷다운 올리잖아. 이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데요? 뒤에서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한 번쯤은요.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어렵다는 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재미없지 않아요? 저는 에메랄드 될 때까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고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거. 가르쳐 주는 대로, 아니, 내가 배우려고 왔으면 처음 하는 일이면 배우는 대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배우는 대로 안 해요. 이 성인들이 그래요. 성인 교육이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한 거예요. 모르니까. 뭐 내가 자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시킨 대로 했어요. 책 읽어야 된다. 그래서 책 읽었고요. 그래서 키워야 된대요. 책 읽고 그렇게 키웠고요. 미팅 나오라 그래서 미팅 나와서 에너지를 올려야 된대요. 뭐 제품 바꿔 쓰면서 느낌과 감동들을 느껴보셔야 된대요. 그리고 뭐 한 달에 10명, 15명한테 한번 얘기해 보래요. 뭐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면 내가 안 해서 안 된 거잖아.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어서. 그거 되던데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2년 만에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세상이 다 가소로워 보이더라고요. 자만하게 되더라고요. 교만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왜 못하지? 나 2년 만에 했는데. 저분은 뭐 한 3년, 4년 했다는데 에메랄드 안 되는 거 보니까 내보다 못하네. 막 이런 교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예, 딱 있잖아요.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부터 두 번의 시련이 딱 와요. 과감하게 그냥 저를요,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셨던 거죠. 예. 에메랄드가 딱 되고 1년도 안 지나서 채 안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파트너 4명이 플래티늄 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이 4명 중에 3명이 선배였어요. 제 선배. 1명이 후배고. 이 선배 3분이 저희 스폰서 업라인과 사업을 한다시고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4명이 서로 고소하고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스폰서 업라인하고 여기 3명하고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아메일. 후배만 남았어. 지금도 같이 해요. 그 후배는. 플래티늄 3명이 그만둬 보니까 저는요, 한 달에 3, 400만 원 수입이 생기다가 갑자기 100만 원대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때 제가 아메를 그만둘 뻔했어요.
아메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면서 나온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뭐 증가는 뭐 가만히 그대로라도 있으면 좋겠고 뭐 사라져 버린 거야. 이거 뭐지? 말하고 다른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내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만 되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대로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아마 더 큰 시련을 겪었을 거예요. 다행히 에메랄드 때 이 시련을 주셔서 연단시키신 거죠. 그러고 나서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닮을 그릇이 안 되었구나 생각하고 진짜 책을 많이 읽고요. 강의에서, 책에서, 또 선배 사업가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내 그릇을 키워 나가다 보니까 2007년도에 다시 세력을 다시 만들고 다시 세력을 더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요. 2007년도에. 예, 2007년도에 그때가 몇 살인가요? 33살? 예,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요. 3월 달부터 큐를 했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달만 되면 다이아몬드인데요. 갑자기 8월 16일 날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재모 리더님, 예, 이러니까. 리더님, 올해 이번 달만 지나면 다이아몬드신데 다이아몬드가 돼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레그 중에 한 레그에 그 윤리 강령 이슈가 생겨가지고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이러면서. 예. 그 제가요, 본사로 그때 서울이죠. 전 대구잖아요. KTX 타고 본사로 올라갔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올라가면서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왜 또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무슨 일인 거지? 올라가서 윤리강령부 얘기를 하니까 뭐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안 돼요, 아메이는. 이게 이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기업이니까요. 절대 편법과 예외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 소리 듣고 제가 절망감에 빠져서 KTX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슬픈 일이 있을 때 비 오죠. 그때 비 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차창을 보면서 이게 내 눈물인지 비인지 청춘을 내가 인생을 바쳐서 내가 확신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나였는데 그게 아메였거든요. 난 이걸 통해서 내 삶의 자유를 찾으리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자격, 재산,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 계급장 띄고 내가 경쟁이 아니죠. 계급장 띄고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삶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 외부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2번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일어설 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저 때부터 8년 동안 건달이 돼요. 우리 와이프는 하다가 이제 둘째가 생겨서 집에 들어갔고요. 아멘,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힘들어,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요, 저도 더 이상 다시 도전할 힘이 안 나는 거죠. 2번이 딱 미끄러지니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한번 그렇게 에메랄드 되고 시련을 겪고 또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는데 또 시련이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는 걸 알아요. 시련과 역경은 다음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잖아요.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절대 하지 못해요. 그걸 이제는 알겠는데 저 당시에는 저게 안 와닿죠. 힘들지, 안 되는 건가 보다 싶죠. 예. 그런데 그냥 8년을 버텨봤어요. 도저히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이 느낌. 모르는 몰랐지, 내가 안 이상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나도 아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결국 나는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의 어떤 습관, 생각을 내가 못 가졌던 거죠. 그거를 더 가져서 차고 나면 될 건데 내가 뭐가 모자란 거지? 라는 생각에 8년을 그냥 건달처럼요. 왔다 갔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방만 메고 남자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방만 메고 저녁에 미팅 왔다가 직장생활 다시 갔다가 또 오고 이런 생활 8년을 보냈어요. 그래도 웃기죠. 제가 하나 진짜 잘한 건 미팅에 안 빠졌어요. 나온 거 그러다 보니까요. 자, 오늘 제 주제입니다. 6글자. 그러던 어느 날짜 어디 갔나? 중요한 건데 여기에 날짜가 있어요, 밑에. 그러던 어느 날을 만났어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이 제가 2025년 5월 달이에요. 오늘 6월 달이네요.
5월 달요. 8년 동안 헤매다가 거기에 게스트 스피치를 왔는데 누가 오늘처럼 저하고 나이가 똑같대. 그분도 20대 때 시작했대. 10년 동안 되다 안 되다 하다가 10년 만에 플래티늄이 되고 정신 차려가지고 11년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서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이아몬드가 된 거야. 그리고 올해는 수석 다이아몬드를 마감하고 왔대요. 와, 나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다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나이도 똑같고 분명히 나는 2년 만에 에메랄드가 됐는데 내가 더 잘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뭐지? 싶은 생각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알려보기로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사업을 100명한테 알렸대요. 사업 설명을 100번 하기로 마음 먹었대. 그 100번을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초석이 다져져서요.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마감하고 온 거래요. 따라 해볼 만 하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처음에 저거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나 석달만에 나도 파트너 10명씩 생겼었는데 왜 까먹고 있었지? 왜 내가 저거는 해봤던 거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 당연한 거니까 저거는 뭔가 당연한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특별한 거 자꾸 찾고 있었지? 원래 하던 거 알리는 거 이거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건데 왜 내가 저걸 간과하고 있었지? 그러군요. 집에 가서 그날 바로 제가요 사업설명 용지를 100장을 출력을 해요. 나도 해보자 그럼 나 잘했던 거니까. 그리고 지금 100장을 출력한 사진을 그때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딱 올려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보고 나 내년에 다이아몬드 갈 거야. 지금부터 나 석 달 안에 이 100장을 다 쓸 거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밤낮 가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딱 가지고 내년에 올 9월 달부터 다이아몬드 큐에서 내년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고 딱 올렸더니 진짜 밤낮으로 전화 오더라고요. 술 먹다가 전화 와. 밤에 갑자기 누굴 만났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지가 해도 되는데 내가 그 말 했다고 또 불러 감사하게 갔어요. 그렇게 한 달 하다 보니까 3개월도 안 돼서 이거 다 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세미나 인원이 그때부터 한 달에 2배씩 늘어요. 계속. 근데 처음 오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내가 만나서 사업 설명한 사람이야. 내 사업이잖아 이거 내 사업.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9월이 딱 됐는데 9월 달에 다이아몬드 큐가 들어갔어요. 2016년 9월 달에. 그리고요. 9, 10, 11, 12, 1, 2, 2월 달에 마지막 내그 사장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한 번 못하고 4월 1일자 제가 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7년 만에요. 네. 이게 17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게 늦은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메 안에서 보면 늦은 거죠. 17년 만에 다이아몬드면요. 근데 일반적인 제 친구들, 사회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그냥 혼자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하고 있었어. 제가 그동안 못 먹고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저 취직해 본 적 없다니까요. 그래도 아메이 수입으로 다 먹고 살았어요. 좀 줄었다 늘었다 해서 그렇지. 예. 그러고 보니까 다 먹고 살았네? 그럼 그 친구들이랑 똑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17년이 지나니까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요. 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빠르더라고요. 예, 늦었다 생각하고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훨씬 빨랐다는 건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퇴직이 가까워요. 제 친구들 퇴직한 친구가 반이 넘어요. 50살 넘으니까. 예, 저는요. 와 이제부터 시작 안 해요? 이제부터 시작? 예,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이제 파트너들이 보이더라고요. 와 다이아몬드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진작 될 걸. 뭐 그런데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그때는 때가 아니었겠지. 하나님이 어련히 저를 그렇게 되게 안 해주셨으려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도 나와 함께 하는 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되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바로 제가 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대요. 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삶을 돕는 게 내 사업의 성장이 되는구나. 아까 사업 설명 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멋진 일이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사실 내 성공밖에 좀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원래 그래요 제가.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내 잔이 넘치고 나니까 그 넘치는 게 파트너들한테 가더라고요.
와, 저분도 돼야 되는데, 저분하고 같이 여행 평생 다니고 싶다. 이분과 진짜 행복한 시간만 오래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와드리게 되잖아요. 그분이 스핀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나도 성장하는 거죠. 멋진 삶이 돼요. 완벽하게 이제 내 삶의 통제권이 나한테 넘어와 버렸어요. 멋진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수석 다이아몬드를요, 우리 EDC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사. 지금 현재 저렇게 25년이 지나 보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 25년차 사업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숫자가 하나씩 늘면서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서 저 아메이 25년 했는데 그러면 고개를 딱 숙여요. 처음 봤대 25년 한 사람. 여기 오면 많은데 그분들은 처음 보는 거야. 25년 했다니까 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랑 하고 싶어해. 네. 저한테 회원되고 싶어해. 그죠? 결국에는요, 남은 사람이 다 먹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메이는요, 오래 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진짜예요. 오래 하는 사람 장땡이에요.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노력해놨던 씨앗까지 내가 다 갖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님 보고는 절대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된다고. 다 가진다고 당신이. 예. 그렇게 저는 아메이 25년차 사업가가 되어 있고요. 한국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는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뭘 하면 행복할까 내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조경학과 나와서 뭐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시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들 30대 초중반에 남편이 애들도 있는데 돈 안 벌고 난 지금부터 2년간 대학원 공부할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애 얼굴 안 보이나 지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그런다 그랬을 때 해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게 되게 크다 생각해요. 뭐 하면서 돈 먹고 사는 거는 해결돼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도 해봐 당신 원하는 거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예, 뭐 배우러 가 있어요. 수천만 원 써요. 가 배우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꾸 돈 그러니까 터부시 여기고 돈이 다가 하지만 다가 아닌, 저도 다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그 돈을 넘어서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그 넘어서는 게 억만금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그것만 아시면 돼요. 수천억이 이번에 뭡니까 SK 회장님 이혼할 때 1조 그 정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무슨 1조와 1000억 100억도 필요 없어요. 한 달에 여러분들이 매달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비 이상만 어디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너무 행복해져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억만금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우린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28살 이후로는 제 노후예요. 노후. 걱정 없는 노후를 28살 때부터 맞은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도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원을 이제 30대 초중반에 가서 대학원 석사 박사를 저는 교육심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의 꿈 찾아주고 진로 찾아주는 일, 그거 아메에서 배웠잖아. 나 그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저 꿈이 아메하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 연수, 교직원 연수, 학생들 꿈 찾는 진로 캠프 이런 거 진행하면서 같이 아메 사업하고 있고요. 22살, 왼쪽에 22살, 오른쪽 17살. 두 아이 아빠고, 오른쪽은 딸이에요. 꼭 명심해 주세요. 다음에 우리 딸을 만나시거든 딸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꾸 실망해요, 우리 딸이. 저희 딸은 17살 무직입니다. 무직.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안 간다 그러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잘 놀아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예요, 저 아이. 제가 봐도 부러워요. 제가 현재 대구에서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꿈꿨던 삶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지금까지 아메이 스토리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의 모습 있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왜 고민해 보시지 않죠, 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왜 안 찾아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이나 뭐 여타 다른 일들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삶대로 10년 후도 20년 후도 점점 희망이 넘치고 이런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여기 와서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평가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한
존중 아닌가요? 내 삶을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잖아요. 저는요, 상상도 못할 삶을 살고 있다 그랬죠. 아메이가 처음에, 여러분들, 아메이 오늘 사업 설명 첫 시간에 아메이 사업의 가치나 비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아메이의 창업 이념이 이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아메이는요, 아메이 리치와 제이가 65년 전에 아메이를 창업할 때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자유라는 건 경제적 자유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이, 아메이를 해나가는 분들의 삶이 아메이를 함으로써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그 자유가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매년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뭘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 희망과 그 보상을 통해서. 아메이가 그래서 이 보상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사는데 그 소비 속에는 수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마케팅 비용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바꾸면 돈 줘요, 안 줘요? 근데 돈을 안 받고 바꿨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불러요? 호구라고 불러요, 우리는. 핸드폰 바꿀 때 핸드폰 원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갤럭시 150만 원 주고 사신 분. 누가 그걸 주고 사요? 예, 단말기 지원금 받고 살지. 그 돈 받는 순간 여러분 2년, 3년 약정 걸리잖아요. 기업에서는 어차피 마케팅 비용을 써야 돼요. 광고를 하든 찌라시를 돌리든 선물을 주든. 그 대신에 그거 안 주고 그냥 깔끔하게 내가 돈 줄게 3년 동안 쓰세요. 합의 본 거잖아, 우리랑. 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는 그 마케팅 비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화장품 바꿀 때는 왜? 생필품 바꿀 때는 그 돈을 내가 받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바꿀 때마다 남 다 주고 있는 거야. 누구 주고 있어요? 김수현이 주고 있고, 한예슬이 주고 있고,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 뭐 이거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 김연아 주고. 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메이는 65년 전부터 그걸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메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나은 삶의 모습이죠. 저는 지금요, 지금 생각하면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저한테 와 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자마자 이사를 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자취방에서 2평짜리 자취방에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80평으로 옮길 거예요.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옮기자마자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예, 거실 중앙에다가요, 이거 보세요. 트리를 하나 딱 달았어요. 왜? EDC가 되고 싶어서. 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며 EDC는. 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행복감과 들뜸으로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매일이 설레요. 진짜요. 그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EDC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되고 싶어서 저희 집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부터 365일 24시간 저 트리 끄지 마라 그랬어요. 반짝반짝해요, 우리 집 오면. 그걸 본 지 3년도 채 지나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던데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공의 원리 중에. 예.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미리 끌어다 놓아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꿈꾸는 법이라고 배웠잖아요. 미리 당겨서 글로 적든 사진을 찍어서 오래 붙여놓든 그러면서 매번 현실로 당겨서 상상해 볼 수 있으면 그게 나한테로 끌려온다 그러죠. 저는 직접 몸으로 느꼈던 거예요. EDC의 삶.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줬어요. EDC. 에브리데이 쿠팡. 저희 와이프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카드에 얼마를 쓰는지도 몰라. 매일 박스가 네다섯 개씩 와요. 정말 웃긴 건 미국에 가 있는데도 와요. 제 집에 박스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드 값이 뭐 수천만 원 이상이 나와도 신경 안 쓰고 써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다시 붙여줬어요. 너는 EDC긴 한데 에브리데이 쿠팡이다, 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오니까 뭘. 그래도 우리 와이프 그래요. 이게 가격 생각하지 않고, 금액 생각하지 않고, 돈 따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요. 그럼 나도 또 뿌듯하. 남자는 와이프 칭찬 안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찬보다 와이프의 칭찬이 제일 좋아요. 우리 와이프가 칭찬하면 그냥 끝이에요. 예. 그렇게 제 삶의 자유를 느끼면서 삽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행복의 표준이에요. 예, 첫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요. 두 번째는 책 읽는 시간요. 세 번째 운동하는 시간요. 네 번째 명상하는 시간요. 5번째는 여행하는 시간요. 제 인생에 5가지만 딱 있으면 저는 그렇게 살다 죽어도 돼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그 시간을 벌려고 아메이를 했어요.
인간은 하루에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24시간을 대부분의 분들이 보니까 8시간, 10시간 일하려고 12시간 보통 하루에 반을 돈 버는 데 써요. 근데 그 반을 내가 가지고 와야지만 되겠더라고. 왜? 이 5가지 시간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저는 그 5가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시간을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아미를 선택했던 거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요 따져보세요. 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알아보는데 돈 듭니까? 예,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간단한 원리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죠. 늘 저희 와이프랑 시간만 나오면 산에 가요. 왜? 아무도 없냐고요? 예, 아무도 없을 때 다니니까. 낮에 별로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뭐 하세요? 오전 10시에. 제일 바쁘지 않아요? 전 제일 한가해요. 파트너도 바빠서 전화도 안 와. 뭐 할 일 없어. 왜 그래 폭소를 터뜨리십니까? 그래서 이때 운동하고요. 예, 와이프랑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고 그래요. 예, 저런 시간들이 전 너무 행복해요. 저기가 제 서재방의 베란다. 저희 집 베란다가 집이 넓으니까 베란다가 약 길이가 2m 정도 되고 여기가 5m 정도 돼. 방 하나 크기예요, 그냥 베란다. 베란다를 다 쳐가지고 뚫었더니만 서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도서관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탁자를 한 개 사가지고 저기다 베란다에다 탁자를 놔서 저 옆에 3m짜리라서 우리 아이도 안고 우리 와이프도 안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을 저렇게 화창한 날 산을 보면서 낮에 책 읽는 거예요. 저 시간에 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 시간을 벌려고 저는 아미를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행복 아니에요?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삶이 펼쳐지면 행복하겠어요? 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행복학의 권위자,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아세요? 행복학 그러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현철 교수님. 예. 그죠? 아시죠? 최현철 교수가 말하길 여행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감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폭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여행이라더라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배우고 나니까 내가 왜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알겠다. 여행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꾸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예, 왠지 한번 잠깐요.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네, 제가 직접. 행복감을 강하게 주는 활동들 중에 저 일사분면에 보시면 걷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놀기가 나옵니다. 예, 뭘 게임을 하든지 아무튼 장난을 치든지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먹기가 나옵니다. 우리 먹을 때 가장 행복하죠. 먹고 말할 때는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은 뭐냐? 걷고 먹고 말하고 노는 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이거나 일종의 행복의 뷔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편이 되어야 여행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에 두면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는 여행 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모을 수가 있겠죠. 제가 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행복한지 저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전 여행의 목표로 살아요. 예, 아메에서 보내준 여행도 있지만 따로도 저희들은 1년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한국에 잘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도 있지만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태국 치앙마이죠. 저희가 중간에가 저희 아들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군대가 있는데 저 입대하기 열흘 전인가 그래요. 치앙마이 간 게. 그래서 특별하게 엄마가 비즈니스를 양보하고 아빠랑 술 한잔 해라 그러면서 왜냐면 비즈니스에는 술을 무한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 얼굴 벌개졌죠 저희 아들. 아빠랑 술 먹는 거예요. 저런 여행들을 매번 보내주죠. 여러분들 여행을 가도 난 안 행복하던데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거기 돈이 연루돼서 그래요. 어디 맛있는 데 가려면 또 돈 얼만데 어디 돈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돈 생각을 안 하고 다닐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여행 자격이 되면 안 가면 돈 안 주고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그걸 느껴보시라고요. 여행 저 보세요. 용돈도 줘요. 용돈 여기 보세요. 용돈. 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행 갔다 오면 돈이 주머니에 남아 있어요. 예, 그런 여행들을 다녀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올해 갔다 왔죠. 예, 2024년 삿포로 가족여행. 저런 여행도 매번 다니지만 우리 아들 기가 막히게 군대에서 휴가도 여행 갈 때 맞춰갖고 나와요. 요즘 군인들 해외여행 가요. 휴가 나오면.
골 때리더라고. 우리 아들은 딱 여행 날짜를 딱 맞추거든요. 이게 다 아니까. 2세 사업가니까 쫙 알아요. 그런 여행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1년에 2번씩 있지만, 안 보내줄 때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가죠. 저거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 2019년도 제가 1년에 여행을 한 10번씩 가는데요. 2019년도에 가고 한 3년 못 갔죠. 저 때는 이제 캘리포니아 우리가 한 달 일주를 했었어요. 렌트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랜드 캐년에서 헬기 투어 할 때. 그리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고속도로 타도 되는데 해안선,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서 2박 3일 동안 간 거예요. LA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면서 온갖 절경들을 다 구경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제 구경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저희가 꽈시신가 하니까 아빠, 엄마 학교 다닐 때 커플처럼 서봐! 이래가지고 저렇게 찍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커플처럼 서가지고요. 저기는 또 이제 그해, 여름에 휴가 갈 때 어디 가면 좋겠나 해서 그때 베트남 나트랑 여행지였거든요. 저희가 안 가봐가지고 나트랑 한번 미리 가보자. 파트너들한테 프로모션도 하게. 그래서 나트랑 휴양지, 여름 휴가로 나트랑을 갔는데 전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뭐야, 뭐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디서 많이 와갖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래. 그게 아메이잖아요. 우리 6천 명인가 가기로 했었잖아. 그 못 가게 됐죠. 어떻게 됐는지 몰라. 예. 그래 갔다가 또 여름 휴가 갔다 왔다가 바로 또 저희 그 아이들 화상 영어 하는 선생님이 필리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필리핀 보라카이인가? 뭐 거기 갔었던 거.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가을쯤에는 일본에 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해서 오사카 갔다가요. 요거는 이제 아까 캘리포니아 여행할 때 저는요,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성인 되기 전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랑 시간을 못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빠가 잘 없죠. 엄마가 사진 같이 찍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내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내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아메를 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저기는 저희 딸이 자전거를 처음 배운 데가 어디냐 하면 구글이에요. 구글 본사에 가면 방문객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설치해놔요. 그거 타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 아빠가 가르쳐 줄게. 저기 5시간 있으면서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자전거를 구글에서 배운 자전거를 그래, 안녕. 구글 본사예요. 구글 본사에서 대박이다.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타는 자전거 거죠. 구글에서 처음 배운- 타는 거죠. 배워가지고 자전거. 흔들흔들흔들하죠. 불안하죠. 자전거. 우리 딸은 저기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구글에서 자전거 배웠다 그러니까 구글에 검색하면 자전거 타는 것도 나와? 이러더래요. 아니 구글 가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안 믿더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 딸이 20이 되든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나중에 나는 어릴 때 자전거를 아빠한테 배웠는데 구글 본사 가서 배웠어. 이런 기억들요. 이런 추억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삶과 죽음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 내가 죽을 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모니터 하나 갖다 놨고 우리가 평생 찍었던 사진들이 저기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줘. 그게 추억이고 행복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기억들이 그래, 안녕.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이거는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면허를 땄어요. 20살이 돼서.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을 배워야 되니까 연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근데 제 차를 줬거든요. 저 BMW에다가 초보 운전 딱 붙여놓고 저 차 주고요. 가자.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여수에 운전 연수 여행을 갔어요. 아들이랑 둘이. 1박 2일 딱 맡기니까 갔다 오니까 운전 잘해요. 예. 그런 시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참 아메하길 잘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게, 이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메에서도 이제 막 여행을 이제 다시 보내주기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크로아티아, 크루즈, 여러분들이 내년에 타시게 될 크루즈예요. 크루즈도 막 있고요. 이런 여행들. 저희는 늘 20대 같아요. 20대 연애를 하면서 아메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20대는 가난한 20대였고요. 지금은요. 마음은 20대인데 뭔가 돈 걱정, 시간 걱정 없잖아요. 너무 재밌게 연애해요. 셋째가 안 생겨서 지금 미치겠는데. 저희는 원래 셋을 놀러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주 형사님 이름을 따서 첫째는 정하예요. 둘째는 주하예요. 셋째는 영하여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이렇게 정주영이 딱 나오게 내가 만들어 주려고 딱 그렇게 찍은 건데 셋째가 안 나오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하긴 일러요. 예.
그렇게 또 아이들과 이게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여행이 조금 풀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몸이 근질근질해서 일본 가까운 데부터 도쿄 여행을 갔던 거. 그다음에 또 갔다 오자마자 치앙마이 태국 여행 갔었죠. 이런 여행들. 그다음에 3월 달엔 또 대만 우리 아이가 그 군대 가기 전에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대만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몇 월 달이죠 이거?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우리 호주 다이아몬드에 여행이 있었죠. 저런 여행들 다니면서 매일매일 매달 그 여행을 목표로 살으라면서요. 행복하려면.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여행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달까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권이랑 똑같이 그 복권 일주일의 행복이라면 매주 사시두만요. 예. 복권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여행이나 가족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저분은 저희 어머니신데요. 올해 나이 90세시고요. 제가 아메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에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고요. 저는 사실 제 생모가 7살 때 저희를 떠났어요.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50년 이제 40년이 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여동생 둘이를 키우시다가 밥 먹이는 그 남자가 저희 와이프 지금 없어서 제가 딸 밥 이게 힘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저와 제 여동생을 동네에 있는 식당에다 밥을 대놓고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거기 가서 먹는데 둘이 10살짜리가 8살, 7살짜리가 동생 데리고 동생이 그때 저하고 5살 차이 나니까 3살, 4살이잖아요.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먹이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가 오면 반찬도 더 하나 주고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국도 더 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저희가 불쌍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이 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고 가시고. 그 아주머니가 지금의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못 컸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래요. 하느님이 왜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다면서요. 하느님이 다 옆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대신 보내는 존재가 엄마라면서요. 저한테는 그렇게 천사 같은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메를 열심히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저게 2019년도에 장가게 갔던 거예요. 86세 가신 거죠. 최고령자예요. 그 해에 장가게 오신 분 중에 최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10kg씩 운동하세요. 나이 90이신데 25년간 뉴트라이트 드셨잖아요. 뉴트라이트의 산 증인이에요. 저희 엄마랑 저 50대랑 누가 90이라 그러겠어요. 80대라 그러겠어요. 예, 그렇게 저희 어머니 이건 이제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맨날 싸우시면 우리 보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3년 이제 코로나 막 터지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밤잠을 못 주무시고 매일 우시고 눈이 퉁퉁 부으시고 저러다 진짜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뭐 어떠고 저러고 막 그러니까 이불 속 사정은 몰라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보고 왔다는 거 거짓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엄마 가자 하면서 저는 엄마랑 둘이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 와이프가 둘이 가래요. 땡큐. 예, 와이프 있으면 좀 불편해요. 엄마한테 돈 쓰는 게. 예, 그래서 그냥 너 혼자 갔다 올게 셀프 요도하자고 각자. 예,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 모시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갔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 제주 공항 옆에 이오테오 해변이라고 있죠. 거기 잠깐 들려서 바다를 보려고 제가 딱 앉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 와서 저를 딱 안으시는 거예요. 5분 10분 지났는데 안 일어나세요. 다리가 쥐가 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일어나면 엄마도 일어나겠다 싶어서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저러고 계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뒤에서 쪼잘 그러시는데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너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너 아버지 1시간 동안 엄마는 저를 안으면서 누구를 아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묵지가 나가지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누군가가요.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아들하고 엄마 같은데 보기 좋다 하면서 옆에 사진을 찰칵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달라 그런 거예요. 저 사진.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저거 보고 울 것 같아서. 그렇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년 엄마랑 놀러가. 우리 엄마 지금 나이가 90인데도 꿈꿔요. 예.
매년 작년에는 오사카에 그 백종원이가 다닌 식당들이 어떻고 저쩌고 그래 또 가자 그래서 또 가고 예? 가는 거예요. 기모노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 일제시대 사람이거든요. 35년생이시니까 기모노집 있으니까 기모노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모노 딱 입혀놓으니까 일본 거리를 자기 집 있는 뭐 동네 양 막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예, 저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올 또 설에는 뭐였는데 갑자기 동네 슈퍼 아줌마가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다는 거야. 막 그래 좋다면서 자랑을 하는데 또 그럼 가을에 가자 가을에 예, 가을에 이랬거든요. 아 설이 아니지 설 한 열흘 전에 그래 가을에 가자 이러니까 이놈 새끼 내 가을까지 살지 왜 안 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뭐 다음에 가자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열흘 10일 만에 여러분들 예약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돈이 있잖아요. 두당 저희도 200만 원 주고 갔다 왔어요. 다낭을 두당 200.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다 불러가지고요. 저희 갔다 온 거예요. 저기 새해를 다낭에서 맞아가지고 호텔방에서 세배 드리는 거. 예. 여전히 90세 꿈꾸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언제 가실지 몰라요.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돈이 필요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만 내면 여러분들이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드시고 얘기 쪼잘쪼잘 들어주시고 저희 엄마 산책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쫙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럭셔리하게 나이 90이. 예. 그리고 동네에서 어디 가다가 누가 나이 90이에요. 그러면 그래 안 보이세요? 이런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 예. 그래서 그거 느끼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느끼게. 한 20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90 안 갔잖아요. 예. 저게 아미를 하는 이유예요. 저한테 성공 따로 없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아미했어요. 굳이 성공, 억만금 아니 필요 없어요. 전 제가 원하는 삶이 있다고 제가 5가지 포기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을 제가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다른 일을 해서는 못 벌겠더라고요. 아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미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해내고 싶었던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그러면. 전 그래서 아미 잘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25년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메이 잘하려면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성공의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메이에서 뭐 딴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한 번도 성공한 사람과 부자를 못 만나봤고 그들에게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면 그게 성공이냐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나이가 50, 60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배워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특별히 전 알았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고 싶으면 저 3가지를 하시면 돼요. 삶을 바꾸고 싶으시면 첫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이걸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정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살면 그나마 그냥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가요. 거기에는 여러분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20년, 30년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 명확하게 하세요. 그걸 흔히 누구는 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누구는 뭐 목표라 그러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그게 10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30가지가 됐든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로 가능하다면 그거 열심히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건데 내가 지금 하는 일로는 택도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럴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그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미가 그럴 수 있는 일인지. 왜냐하면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해보시고요. 자, 3번째. 그게 된 분들이라면, 올바른 도구가 맞다고 확신한 분들이라면 비전을 보신 분들이죠. 아미에 대한. 그분들은요,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집중하고 몰입하는 완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하는 삶의 모습을 왜 정해야 되냐? 여러분들 바쁘게 안 살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 열심만이 답일까? 아니라고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면 가젤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아시죠? 그 가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쭈그림을 날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
가젤의 5년 후 10년 후 운명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뼈도 없을걸요? 우리가 저러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여기가 아닌 게벼. 이 삶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산 거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방향을 안 정하셔서 그래요. 원하는 삶의 모습을 안정한 채로 노력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아니 서울 갈 사람이 부산으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달리는 만큼 벌어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인생 한 번뿐이에요. 꼭 여러분들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정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7가지 습관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끝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죠. 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의 챕터를 딱 넘기면 첫 장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세상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지 못하는 일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저는 아메이에서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메이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런 얘기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그랬겠죠.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 아빠는 뭐 이런 데밖에 못 가는데 너는 더 좋은 데 가. 그랬겠죠. 그러면서 제가 버는 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막 애 공부하는 데 투자했겠죠. 그리고 내 노후는 없어졌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20년 전에 제 꿈을 꿨던 겁니다. 여기서 배워서 100가지 꿈을 적어보래요. 그래서 20년 전에 막 적어봤어요. 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막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에 제 꿈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뿌리고 난 25년 후에 내 삶은, 17년 후에 내 삶은, 저 삶은 현재 스코어가 저렇게 돼 있다고요. 누군가한테 가서 자신 있게 제가 꿈꿨던 것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꿈꿨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보세요 도대체. 없지 않아요? 여기 오면 되게 많아요. 만나보세요 그분들의 삶들을.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건 모릅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센스 없으십니까? 여기 와서 한 10번만 들어보시면 그거 다 알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 거짓말 같아요? 다 알걸요 여러분들이. 사람 마음으로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보시라는 건데 그거 왜 못합니까?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삶이 정해졌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 중에 하나 아메이를 놓고 보시라고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돈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영사업 하려는 분들 돈 얼마 드는지 비교해보지 않아요? 목은 얼마나 좋은지, 유동인구는 얼마인지, 월세는 얼마고, 이게 매출이 얼마 생겼을 때 얼마가 남을, 그거 해보잖아요. 그거 해보시라고요. 올바른 도구, 아메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 그걸 살 수 있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질문해요. 늘.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이 아메이 말고요. 하시는 그 일의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 일의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는 확인해 봤어요. 저보다 10년, 20년 먼저 하신 분, 저보다 핀이 높으신 분들의 삶을 쭉 지켜봤어요. 쭉 지켜보니까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더라고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행복하려면 이 6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한국 사람 3,700명인가 조사했더니만 경제적 자유, 여유, 건강, 평생 즐기는 일, 친구, 이웃, 가족, 관계, 5번째 여행, 6번째 나눔이래요. 이 6가지가 평균적인 사람들이 이 정도가 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 6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1번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10년, 20년, 30년을 사시죠. 근데 1번도 없고 나머지도 다 잃어. 직장 30년 다녀보니까 골병 들어. 일은 퇴직했어. 없고. 4번 열심히 일한다고 친구, 이웃, 가족과 못 놀아져가지고 외면당해. 여행은 언감생식. 나누긴 뭘 나눠.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 이게 1번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1번도 해결이 안 되는데 2, 3, 4, 5, 6이 날아가 버려요. 이거 어떻게 회복해요? 누가 주의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게임이면 다시 리셋하고 하면 되는데 인생이잖아요. 70, 80이 돼서 이게 아니었는데 싶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너무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눈 감고 못 죽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초반에 아메이를 저보다 일찍 하신 분들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저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TA 그룹, 아메이도 그룹이 있잖아요. TA 그룹의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사람들인데 처음에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사람들의 삶을 봤는데 저분들의 가족 관계, 저분들의 삶, 저분들의 아이들 내가 닮고 싶고 저렇게 저렇게 되고 싶고 부럽더라고요. 200%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하고는 마음먹었던 거예요. 어느덧 제가 저기 끼어 있는 삶이 된 거죠. 자, 세 번째요. 올바른 도구가 맞다면,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 얘기인 거예요. 맞다면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과 몰입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집중과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 시간, 자원을 모아야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조금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과 뭔가 있다면 그걸 조금 줄여서 확보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중과 몰입은 그런 거라는 거죠. 진짜요. 그 집중과 몰입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제가 25년 아메하면서 집중하고 몰입했던 시간은 다 합쳐서 5년도 안 돼요. 한 번 집중하고 딱 성장해서 누리고 또다시 도전할 의욕이 생기시면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평생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거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걸. 근데 집중이란 걸 잘 표현한 거는 제가 이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독수리가 되고 싶잖아. 독수리가 뭐의 표현이죠? 프리덤, 자유. 독수리가 새의 왕이잖아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경하는 새가 있어요. 예, 까마귀예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새, 공격하는 새 까마귀예요. 까마귀는요, 독수리 딱 등 뒤에 목에 타가지고 쪽쪽쪽쪽 찍어요. 예, 까마귀가. 그런데 독수리가요, 만약에 까마귀를 상대하면은 저거 원래 가던 길 못 가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꼭꼭 쪼으면 까마귀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자기 갈 길 가요. 창공을 날라서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 고도가 높아지면 까마귀가 숨을 못 쉬어요. 하다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집중과 몰입이란 거 저런 거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중요하지 않은 거는 떨어져 나가거든요. 사소한 일이 돼버리죠. 돋보기를 예를 들어 보세요. 돋보기로 모아서 빛을 비춰서 태워야 되는데 이걸 여기 비쳤다 저기 비쳤다 여기 비쳤다 저기. 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느냐, 원하는 삶을 못 사느냐 하면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관심사가.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거 다 하고 살아. 그럼 다 하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노후는 없어요. 선택해야죠. 네. 여러분이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조금만 줄이셔서 그 중요한 일에 투자하시면 그 중요한 일이 해결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 해결돼 있다니까요. 사소해져요.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그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 지금 하기 좋은 6년이 딱 다가왔죠. 우리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요.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게 내 원하는 삶을 사는 올바른 도구라고 판단이 쓰셨다면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대로 살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서부터 자꾸 이렇게 읽어보게 만드는 습성이 생겼어요. 이게 안 하면 복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성인도 이게 다시 읽으면 복습되잖아요. 그죠? 네, 꼭 명심하셔야죠. 자, 근데 집중과 몰입을 해 나가는 동안에도 뜻대로 안 되는 구간을 만나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요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고요. 네, 오늘 다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구간을 만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공의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걸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예요.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이란 단어가 쓰이는 모든 곳은 이런 일직선 성장이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거나 사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성공은 저렇게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운동을 해봐도 그렇고 공부를 해봐도 그렇고 과도기 안 되는, 하는데 안 되는 구간을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돼요. 거기서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신이 여러분을 걸러내는 순간이죠. 예, 아무한테나 다 줄 수가 없으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 이런 구간을 줘서 이걸 견뎌내냐 못 내냐. 근데 그게 일반적인 성공의 원리더라고요. 성공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렇게 꼬부랑이에요. 꼬부랑.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 구간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근데 저 때 안 되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그 구간을 다시 내가 이거를 역경을 극복하고 이거를 극복해내는 그 힘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비밀이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돼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가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모든 거 그렇더라고요. 이 자연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애플 주식 일찍 샀으면 대박 났겠다 싶죠. 엔비디아 주식, 뭐 아마존 주식 10년, 20년 전에 샀으면 노 났겠다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사도 지금까지 못 들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저렇게 길게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저거 보면 누가 못 기다리겠어. 하지만 저 애플 주식을 6개월 단위로 끊어보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내려가면 안 되겠어 안 돼.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잦은 미동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합쳐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집중하고 몰입까지만 딱 배우신 분이 하다가 그만둬요. 열심히 집중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는 거죠. 요거까지가 이해돼야 여러분 다 배우신 거예요. 끝이에요. 이 이상의 이하에 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되셨어요? 자,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 강사가 있는데 이분 저기 TV에서 많이 보시죠. 송길영 씨. 마인드 마이너라 그러던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장이기도 했고요. 이분이 요즘에 쓴 책에 시대예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살아남을 상품과 기업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과 상품과 기업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상품, 사람은 서사가 있는 사람. 나라티브. 서사가 뭐예요? 스토리요. 평범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됐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있는 돈 가지고 사업했더니만 성공했다. 이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안 팔려요, 그런 건요. 서사요. 서사란 뭐냐?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성공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걸 만들고 계신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서사가 여러분을 극적으로 성공시켜주는 엄청난 좋은 상품이 되실 겁니다. 자, 끝입니다, 이제. 한 시간 동안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힌트가 좀 얻어지셨어요? 자,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저런 삶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라는 여러분의 꿈의 씨앗이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뭐 그게 내가 되겠나 또 이런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내가 꿈꾸게 하셨다면 저거 되면 좋겠다 이거 꿈꾸게 하신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괜찮겠네라고 꿈꾸게 하셨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꿈은 생각나게도 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현실 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안에서 떠오른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룰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잠깐 뭔가 괜찮겠네? 속으로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그 꿈의 씨앗 한번 이 속에서 잘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던 어느 날이 오늘이 되셔서 여러분 삶에 아메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